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나만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연말이면 다양한 새해 달력들이 쏟아지는데요. 2017년 12월 현재 탄탄한 근육질 몸매로 시선을 사로잡는 달력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이유는 이 사람들의 직업이 좀 특별해서인데요. 바로 소방관들입니다. 방화복과 안전모를 벗고 달력 제작에 나선 건 판매 수익금으로 저소득층 화상 환자를 돕기 위해서라는데요. 선행도 이렇게 마다하지 않으면서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출동해서 구조 활동을 펼치는 소방관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7년 9월 강원도 강릉에 있는 정자인 성난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소방관이 출동했는데요. 미처 피하기도 전에 정자가 무너졌고 정면을 불과 1년 남겨놓은 최고참 이영욱 소방관과 부임 8개월 된 신참 이호연 소방관이 숨지는 사고로 번졌습니다. 화재를 진압할 때 폭발과 붕괴, 추락 같은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 안전 점검관만 함께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던 터라 소방인력 부족이 부른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소방인력 부족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자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소방관을 늘리고 폭사를 줄이겠다며 소방관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21분 18초마다 한 번씩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한 달에만 4,876명의 사람을 구조하는 직업이죠. 소방관인데요. 20kg이 넘는 장비를 지고 섭씨 1800도의 불구덩이 속에서 누군가를 구하는 일은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매년 6명 이상이 순직하며 3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고위험 직종이지만 소방관 한 명당 1193명의 시민을 담당해야 할 만큼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남한 소방 공무원은 32,460명인데요. 소방기본법이 제시하는 기준 인력보다 2만 명이 부족한 거고요. 결국 법정 기준 인력의 62.8%에 불과한 인력으로 운영되다 보니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현장에 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소방관 처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뉴스도 많아졌는데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불을 끄는 과정에서 문이나 유리창이 파손됐다며 수리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기물 파손 변상 민원은 50사건으로 대부분의 경우 소방관들이 사비로 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보상 여부는 대개 법정에서 가려야 하는데 소송이 번거롭고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남한에서 소방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일부 지자체 소방관들은 예비품이 바닥날 경우 사비를 털어 방화복과 방화 장비 등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때문에 소방장비 지원을 늘리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력 증원을 비롯한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요.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 등 21건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1년 남한 소방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3월 홍제동 화재 사건으로 6명의 소방관을 잃었습니다. 이때 순직한 한 소방관의 책상에 붙어있던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시가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이 마지막 구절이 인상적입니다. 자신을 던져서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들의 마음이
가장 잘 담겨 있는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 1위라는 소방관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의미의 청바지. 너와 나의 잘 나가는 한 해를 위해서라는 너나 잘해. 희망찬, 가득찬, 활기찬의 찬찬찬. 이 말들은 요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건배사입니다. 건배사는 술잔을 기울이면서 외치는 말이죠. 분위기와 흥을 돋우는 데 빠질 수 없는데요. 1년간 수고했다 이런 의미로 열리는 송년회를 앞두고 직장인들 자, 이 건배사 뭘로 하지? 이런 고민들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는 외워두면 좋을 건배사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건데요. 직장인들의 고민거리가 된 송년회 문화와 달라지는 송년회 풍경까지 짧고 굵게 짚어봅니다. 과거에는 한 해 동안 온갖 수고로웠던 일을 잊어버리자 이런 의미로 망년회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망년회가 일본식 한자어라서 언젠가부터 잊을 망자 대신에 보낼 송자를 써서 송년회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보통 송년회는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어라 마셔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조직 문화를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억지로 술을 권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한 해 업무를 정리하고 새해 각오를 다지는 단합의 장이 아니라 마지못해 가는 자리이기도 했던 거죠. 이렇게 술자리를 기피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다 보니 변화에 발맞춰서 남다른 형식의 송년회를 준비하는 기업도 생겼습니다. 소규모 신생 회사들을 중심으로 술자리 송년회 대신에 함께 스키장을 가거나 영화관에 가는 등 문화 행사로 송년회를 대체하는 겁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보면 이른바 점심 송년회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전체 송년회 언급량을 점심 송년회 비율로 따져보면 2014년에는 6%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17%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숙취 부담도 있는 저녁 송년회를 하는 대신에 점심 송년회를 하는 걸로 기업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죠. 또 굳이 뭘 먹고 마시지 않더라도 봉사활동을 하는 등 새로운 방법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기도 합니다. 남한 성인은 1년 동안 평균 500ml 기준 110병의 맥주와 350ml 기준 74병의 소주를 마신다는데요. 그 중에 절반이 11월과 12월에 소비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말 술 소비량은 여전히 많습니다. 물론 쌓였던 회포를 풀고 살가운 소통의 장을 펼치는데 술만한 게 없죠. 하지만 술은 그저 도구일 뿐 중요한 것은 송년회의 취지겠죠. 송년회에 술이 빠지지 않는 거 남북한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과음보다는 송년회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